페이지가 페이지가 142페이지. 자, 참. 14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143페이지 한번 좀 펼쳐봅시다. 자, 우리 의문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짚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모음과 자음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쫙 훑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음, 그 다음 자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를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그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면은 요게 이제 중학교 교과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 우리는 음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음운과 음성은 뭐냐면요. 우리가 음운이라고 할 때 음운을 소리의 단위라고 하잖아. 음운의 뜻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음운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음운은 우리가 소리의 단위라고 하지만 실제로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음운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것이 소리의 단위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러면 실제로 그 소리의 단위를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들은 뭐라고 하느냐? 음성이라고 합니다. 실제 소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왜 우리는 우리말이나 이런 것들에 규칙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나는 내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있는데 내가 이상한 이상한 외계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것의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선생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음운으로 표시할 수는 없어. 내가 말하는 이 외계어를 글자로 적을 수는 없잖아.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음성은요. 숫자가 무한합니다. 왜? 내가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가 음성이니까. 맞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음운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머릿속으로 이것이 소리의 그 기준이다 또는 이제 소리를 구별하는 단위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요 초성이 있는 이음 같은 경우에는 음운으로 치지 않죠. 맞죠? 자, 그래서 이 아라는 소리와 이 아라는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음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소리로서 분간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이음은요, 초성에 있는 이음은 음운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지 않는다. 음운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음운 한 개, 이것도 음운 한 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적을 때 그렇게 적지 않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으로서 이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이 음운은요 또 특징이 뭐냐면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소리의 단위 기준인데 나라마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똑같은 소리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똑같은 소리라고 문자로 표기하고 있으나 외국어의 경우에는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자, 우리는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불, 그 다음에 뿔, 그 다음에 풀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을 듣고 얘네를 각각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소리를 나누는 그 기준에 소리의 세기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자음을 나누는 그 기준 세 가지가 있었죠. 일단 첫 번째는 발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발음이 되는 위치였습니다. 맞죠? 자, 발음되는 위치와 발음되는 방식. 그리고 이 발음되는 방식 안에서 소리의 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소리의 색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읍, 쌍비읍, 피읍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요, 거센소리, 된소리, 예사소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불, 뿔이라고 하는 거를, 특히 이 뿔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는 너무 편하게 쓰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살면서 이 소리를 세게 낸다, 약하게 낸다로 소리를 구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이 피읍이라고 발음할 때 적습니다. 우리나라 표기로는. 그런데 외국어, 영어에서는 P로도 쓰고 F로도 씁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F 발음이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외국에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의문을 하나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눠줄 수 있는 소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구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은 나라마다 다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자, 며칠이면 이제 그 수학여행인데 기대되네 라고 해서 나도 그래, 가방을 미리 사두는 게 좋겠지 라고 하니까 나는 여행 가방이 있어서 살 필요가 없는데 라고 하니까 아니, 짐을 미리 챙겨둔다고 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사가 이제 원래는 우리말로 하면 싸두는 게 좋겠지가 돼야 되는데 사와 싸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말할 때 이제 시옷으로 발음을 해서 사두는 게 좋겠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우리말에서는요, 이 리을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에서는요, R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L로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리을로 적어주고 있지만 외국어에서는 요것을 구별하는 이제 이 의문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구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10시가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소리의 길이, 요건 좀 적어주세요. 우리말 소리의 길이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음이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눈, 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불, 풀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반면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요, R과 L 발음, 그리고 B와 V 발음, 우리는 다 비읍으로 적잖아. 그쵸? 자, 우리가 얘네는 다 뭐로 적어요? 리을로 적습니다. 얘네는 다 뭘로 적어요? 비읍으로 적습니다. 자, 그리고 P와 F 발음은 우리가 다 뭘로 적습니까? 피읍으로 적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F, V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이 우리말에서는 마찰음이요, 우리말에서는 마찰음이 시옷이랑 히읗밖에 없습니다.
스, 흐. 맞죠? 자, 그런데 영어의 경우에는요, 흐, 스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브, 프, 쉬까지도 전부 맞차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말의 맞차름은 스, 스, 흐 요거 세 개만 존재하는데 영어에서는 맞차름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그 예시로 보기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 교과서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이제 잘 생각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것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통일시대 국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통일시대의 국어는 뭐 말하는 거냐면 이게 남북한 언어 차이를 배우자 이 말입니다. 극명하게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원이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 이 교과서 자체가 쓰인 지가 벌써 한 10년 됐어요. 2015년 개정판이니까. 자, 그래서요 그때 시대의 말과 지금 우리 시대의 말은 또 10년 지났지만 꽤 많이 다릅니다. 그거는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만 배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여기 이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문법의 차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문법의 차이를 만약에 이 단원을 이제 들어가게 돼서 시험 범위 들어간다, 시험을 쳐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문법 개념을 또 좀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법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이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뭐 한 3, 4년 전이죠. 까지만 하더라도 문제 같은 거 학교에서 낼 때요. 북한 말이나 이런 것들을 꼭 한 문제씩 내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그냥 뭐 이렇게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하면은 좀 다 익숙해요. 다 어디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다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북한에서 쓰는 단어 특히나 우리는 지금 안 쓰고 있거나 우리한테는 안 쓰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는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의미를 추론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물어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48페이지 넘어주세요. 만약에 시험을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 외워도 말아야 되니까요. 자, 볼게요. 가합니다. 씨름 구경꾼들의 옷차림은 주로 바지 저고리 차림과 두루마기 차림이 기본이다. 자, 그래서 두루마기는 바지 저고리 우에 덧입는 겉옷으로서 누구나 다 즐겨 입는 남자 외출복이다. 자, 여름철에는 혹 두루마기를, 봄과 가을철에는 겹 두루마기 또는 누비 두루마기를 입었으며 겨울철에는 솜 두루마기를 입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리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움이. 자, 그래서 왜 여러분들 그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 북한에서는 이씨나 뭐 이런 사람들 성씨 앞에 이제 이응이 오는 성씨나 이응이 오는 경우에는 그거를 리을로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런 북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이제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일단 특징이 뭐냐? 여기에 뭐가 좀 덜 되어 있냐면 우리가 지금 남한에서 쓰고 있는 띄어쓰기 있죠? 이 띄어쓰기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바지 저고리 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지 저고리 위에를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바지 저고리 띄우고 위에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여기를 붙여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띄어쓰기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에는 원래는 우리는 지금 위에라고 쓰잖아,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는 위에가 아니라 우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퐁퐁 튀어라 새빨간 봉아 잘도 튄다 퐁퐁 참말 신이 나누나 라고 해서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 노래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정서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
자, 그런데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퐁퐁하고 튀어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튀어라라고 적잖아, 그쵸? 근데 우리는 발음하고 적을 때 튀어라라고 적지만 발음할 때 사실 튀어라보다 튀어라가 더 편하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튀어라를 튀어라고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한번 볼 건데요. 자, 자세히 보기 전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의 맞춤법 교정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느냐. 자, 이거 2학년 때 했던 거 기억납니까? 2학년 1학기 때 했었죠. 맞춤법의 기준 첫 번째 뭐였습니까? 표준어를 뭐대로 적대? 소리 나는 대로 적대. 응코.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두 번째.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지 않아. 그러면은 전부 뭐에 해당합니까?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거독. 자, 우리는 요거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도시라고 발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겉옷을 우리는 겉옷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 우리는 발음할 때는 겉옷이라고 발음을 하면서 실제로 표기할 때는 발음 나는 대로 적지 않아. 왜 그런데요? 이렇게 적으면 무엇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의미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어법에 맞도록 함은 형태의 원형을 밝혀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겉옷을 겉과 옷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겉에 입는 옷이라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겉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 단어죠. 자, 그 다음에 옷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실질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 원래 원형을 살려줘서 적지 않으면 의미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 이제 원래의 원형을 밝혀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도록 할게요. 다음 언어 자료를 살펴보고 남북 언어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볼게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것들 한번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속성음식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속성음식이라는 말 씁니까? 안 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는 센터라고 씁니다. 적을 때는. 맞지? 발음할 때는 센터라고 하는데 적을 때는 센터라고 적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차림표. 차림표라는 말은 뭐 요즘 우리도 좀 많이 쓰긴 하지만 사실은 편하게 메뉴 이렇게 더 많이 쓴다. 그쵸? 자, 그래서 속성음식센터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기 뭐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 나만이 쓴 표현으로 하면은 패스트푸드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물고기 햄버거, 피쉬버거가 아니라, 맞죠? 자, 그 다음에 닭알 햄버거, 에그 햄버거나 아니면 계란 햄버거가 아니라, 자, 계란이나 에그가 아니라 닭알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란도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에그도 아니야. 계란은 여러분들 한자어죠. 닭개자에 알란자. 자, 그래서 한자어도 쓰지 않고 외국어도 쓰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우리말이죠. 순우리말로 된 말들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아이스 라떼 대신에 얼음 라떼. 자,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대신에 오렌지 단물. 자, 그 다음에
남새 샐러드라고 되어 있네요. 나 이건 진짜 샐러드는 처음 본다. 자, 남새는 채소입니다. 채소는 남새라고 하거든요. 자, 다음 밑에 볼게요. 청소의 방무지라고 해서요. 요거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자, 볼게요. 밤나무에서 알밤이 후두둑 떨어지는 가을철이었습니다. 요거 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는 말과 다른 부분들 요거 체크를 좀 해줄게요. 가을철이었습니다. 자, 청소가 겨울 량식이라고 씁니다. 겨울 우리는 양식이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는 량식이라고 쓰네요. 겨울 량식을 장만하려고 밤나무 밑에다가 부지런히 알밤을 모아놓는데 지나가던 다람쥐가 말했대요. 자, 알밤을 여기저기에 모아놓기만 해서 뭐라나? 한 톨이라도 거두어야 그게 제 것이지. 그러니 어서 가져다 고간에 넣으라고. 고간.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은 이 남한에서 뭐라고 쓰냐면 곡간이죠. 곡간. 이 곡간을 거기서는 고간이라고 쓴 겁니다. 고간. 자, 그래서 고간으로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다람쥐의 말을 들은 청소는. 자, 그러다 청소는 길가에서 뭘 만났느냐? 멧돼지를 만났대요. 멧돼지. 자, 우리는 지금 멧돼지라고 쓴다. 그렇죠? 멧돼지. 자, 그래서 모아놓은 알밤이야. 모아놓은 알밤이 어디 가겠나? 그러다 알밤이 떨어지는 것을 철을 놓치겠네. 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 풀이라도 많이 모아야 제 것이지. 자, 그래서 멧돼지의 말을 들은 청소는 생각했대요. 정말 멧돼지의 말이 옳아. 자, 그래서 모아놓는 게 제 일이야. 다람쥐의 말만 들었더라면 일을 망칠 뻔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청소는 멧돼지의 말대로 땀을 흘리며 이산저산 밤나무 밑에다 알밤을 모아놓기만 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알밤무지에 청소라고 쓴 푯말을 꽂아놨다. 자, 우리는 남한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푯말이라고 씁니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푯말이라고 씁니다. 남한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표말이라고 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멧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체크를 해줍시다. 우리는 멧돼지라고 쓰죠.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그 튀기 요리. 우리는 튀김 요리라고 하죠. 자, 그런데 튀김 요리를 지금 튀김 요리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 튀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리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랑.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전부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줍시다. 부음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자,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이거 엄청 상세하게 배웁니다.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쓰는지를 되게 상세히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상세히 두음법칙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느냐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두음법칙이 무엇인지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두음법칙이 뭐냐면요, 첫 음절에 초성, 첫 글자죠. 자, 첫 음절의 초성에 이응이 오거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리을 이 오는 경우에 얘를요, 이응으로 바꿔 쓰거나,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성에 니은이 올 때요, 얘를 이응으로 바꿔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이게요, 다 뭐 상황도 있고 규칙도 있고 막 단어가 합성되고 파생되는 과정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눠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그냥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단어입니다, 단어. 어떤 단어의 첫 음절의 초성에 이제 미은이나 미은이 올 때 얘네를 바꿔서 표현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한자가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한자의 음으로 쓸 때는 뭐라고 씁니까? 여자 녀자라고 씁니다. 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녀라고 하는 글자가요, 우리 첫 음절로 오게 되면 어떻게 표현돼요? 이 여자라고 녀가 여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도 실제로 여라고 쓰죠. 자, 그런데 이게 첫 음절, 그러니까 첫 음절이 아니라 다른 음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음절로 오게 되면 뭐 부녀자 뭐 이런 말로 이 여자가 여자로 발음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적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근로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노동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로할 때 이 로자랑요, 노동할 때 이 노자는요 똑같은 한자입니다. 일할 노자야. 일할 노자인데 원래는 로가 정상입니다. 로가 원래 발음인데요, 맨 앞글자로 오게 되면 이 로를요 노로 바꾸어서 발음해 줍니다. 그리고 표기할 때도 실제로 그렇게 써요.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뭐라고 하냐면 두음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에 나왔던 요거 남겨보세요. 아까 요리를 뭐라고 적었어요? 요리라고 적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양식 같은 경우에도 양식이라고 적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자어거든요. 이 한자어의 음에 이렇게 미어, 로, 뭐 이런 식으로 니은, 리을 이렇게 오게 되면 얘를 이음 또는 니은으로 바꿔주는 것이 두음법칙이다. 자, 그래서 우리말은요, 두음법칙을 인정합니다. 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음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음을 있는 그대로 쓰고 표현하고 발음합니다. 자, 그게 북한어의 이제 북한말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는 두음법칙을 왜 쓰냐라고 하면은 발음하기 편해서야. 실제로 두음법칙을 적용해서 발음하면 그래도 발음하기 편하거든. 그런데 북한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시 나와 있죠. 우리는 여자 노인이라고 하는데, 자, 북한에서는 어떻게 쓴다? 여자 노인으로 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했던 그 성씨, 이씨 있잖아, 그치? 이 이씨가요, 원래 한자로 쓰면은 오약 리자거든. 리 한자로 쓸 때요. 자, 그래서 이 리이기 때문에 앞에 성씨에 리씨를 붙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뭐였지? 이름 있었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 리로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시옷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다가 적어줄까요? 자,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사이시옷도요, 그 생기는 규칙이 되게 그 섬세해요. 섬세한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막 뭐 이런 단어가 이렇게 합성될 때는 사이시옷이 생기고 어떨 때는 안 생기고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근이랑 접사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이 어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근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리고 접사는 뭐였습니까? 이 어근에 붙어서 그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접사였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요, 어근과 어근이 만날 때 둘 중에 하나가 우리 고유어일 경우에 단어가 합쳐지면서 사이시옷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어근이 둘 다 한자어일 때는 잘 안 생겨요. 한자어일 때 생기는 경우는 원래 기본 원칙은 생기지 않고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생겨요. 자, 그런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어근과 어떤 어근이 만나서 된 것을 우리가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이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시옷이 추가됩니다. 사이에 단어 사이에 추가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사이 시옷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우리는 나룻배 그 다음에 장맛비 뒷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지만 자, 원래는 얘가요 나루하고 배가 합쳐진 말입니다. 나루배야 나루배.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북한에서 표기를 할 때는요 나루배 장마비 뒤일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나루하고 배를 합쳐서 빠르게 발음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룻배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맞죠? 나룻배라고 표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룻배라고 표현을 할 때 이거를 소리 나는 대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에 최대한 가깝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시옷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규칙들을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단어와 단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시옷이 추가되는 걸 사이시옷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말은요 사이시옷을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시옷을 적용하여 가지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자,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나만 사이시옷 인정. 반면 북한은 인정하지 않은. 자, 여기까지가 그 이제 저기 뭐냐 우리 남한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북한의 말이 차이 나는 세 가지 특징이거든요. 아까 뭐였냐면요 근로노동이 오시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고유어 사용입니다. 순우리말 사용이죠. 자, 그래서 외래어 그 다음에 한자어 사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야. 아까도 보면 막 살라드 이런 거 있었잖아. 그치? 막 컴퓨터 막 이렇게 적거든요. 자, 그래서 진짜 대체할 말이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나 한자어를 쓰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한자어랑 고유어를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새로운 고유어를 만들어서 쓰려고 하죠. 자, 그게 특징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음법칙입니다. 세 번째는 사이시옷이죠. 이 세 가지가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돼요. 문법상의 차이점입니다. 표기상 또는 발음상 문법상의 차이점. 자, 다음 여기에 지금 보면 이 3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요 이 동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무는 남한과 북한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는 말이야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우리 남한에서는 동무라고 하면 그냥 뜻이 뭡니까? 친구입니다. 맞죠? 남한에서는요 그냥 친구야.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함께 달성할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동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네요. 혁명을 위해 싸우는 사람을 친근하게 이르는 말. 이게 이제 북한이 쓰는 동무라는 뜻입니다. 근데 북한에도요, 이 동무가 이 친구라는 뜻이 있기도 있거든요. 있기도 있는데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느냐라고 했을 때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정치 체제가 다르잖아, 맞죠?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남북의 언어 차이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다음에 그 극복 방안을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쫙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표 한 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 지난 2000년에 2000년 북한에서 발행한 우표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오징어가 그려져 있지요. 자, 그런데 윗부분을 보면은 오징어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낙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오징어라고 부르는 이 생물은요, 남쪽 바다가 아닌 북쪽 바다로 헤엄쳐 가면은 이름이 달라집니다. 오징어가 아닌 낙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낙지라고 부르는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자, 북한에서는요, 서해 낙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북한에서 오징어라고 부르는 건 남한에 내려오면 갑오징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의 차이는 이러다 조만간 통역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누어졌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도 괴테문학 용어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대만 역시 양안 사전을 만들어서 서로 간의 이질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말의 목적은 무엇이냐? 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줄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질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질이 다른 것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 같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괴테문학 용어 사전과 그다음에 양안 사전을 만든 이유. 자, 이거는 독일이죠. 이거는 중국과 대만입니다. 이 중국과 대만 사실은 요즘은 좀 논란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같은 나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대만은 계속 독립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과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죠.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 맞죠? 원래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죠. 자, 그래서 그들도 역시 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좀 컸습니다. 왜냐면 우리도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서울말이랑 제주도 말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그 사실 외국에도 사투리 이런 거 되게 심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투리나 방언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이제 말들이 좀 많이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념도 다르잖아. 동독, 서독은 우리 남한, 북한이랑 똑같죠. 이념 체제가 다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들이 이제 좀 많이 달라졌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사전을 통해서 이질성을 극복하려고 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이 남북한의 어떤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이 언어의 사전을 만들어서 최대한 이 이질성을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야기겠죠.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들 그 남북한 그 우리 결의 말 사전인가요? 라고 하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요, 실제로 북한이 참여해가지고 남북한 공동으로 만든 사전이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되게 신기한 북한 말 많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각각 어떤 노력. 근데 사실은 뭐 별로 이거는 지금 그렇게 막 중요하진 않습니다. 혹시나 시험 범위 들어가게 되면 서술형으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남북한 언어 정책은 간단히 말해 나가는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북한은 인위적인 말을 규범화해왔다는 데 차이가 있다. 자, 남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의 자율적인 흐름을 규범에 반영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율적인 흐름 덕분에 외래어 사용이 많았죠. 그 다음에
다양한 발음상의 편의를 더 키워왔습니다.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제 뭐 두음법칙이라든지 사이시옷이라든지 사실은 그게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거든. 그래서 편한 대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입으로 소리 나는 대로 최대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남한 그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말을 규범화해 왔습니다. 자, 규범이라고 하는 건 규칙화해 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북한은요 원래 어떤 그 단어가 있을 때 그 원래 원형을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죠? 자, 그리고 어떤 이 국가의 이념에 따른 단어들을 많이 생성했죠. 그래서 막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인민배우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뭐 노동영웅 막 이런 말도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노동영웅은 이제 이 산업화의 어떤 이제 그 산업화의 북한의 산업화에 일조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동영웅이라고 하고 인민배우는요 이 북한의 이 정치 체제 사회주의 체제죠. 이 사회주의 체제를 널리 알리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큰 어떤 이제 이 그 뭐냐 역할을 한 배우나 예술가 이런 사람들을 인민배우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는 뭐 그렇게 뭐 어렵지 않고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한 5분 쉬었다가 다음 단어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는 내용이 좀 깁니다.